안녕하세요. 저에게는 누구보다 친한 고향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결혼식을 할 때 가장 먼저 축하를 해줬고, 그 친구가 이혼을 했을 때 누구보다 더 슬퍼했을 만큼 제 인생에 있어서 그 친구를 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저의 학창시절, 대학시절, 그리고 아가씨 시절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한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저와 저의 신랑은 그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20살 후반쯤에 당시 제 친구의 신랑의 친구였는데 제 친구가 저와 신랑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해서 며칠간의 설득 끝에 소개팅을 한 번 하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소개를 시켜주기도 했었고 그 친구의 신랑이 제 신랑의 친구이다 보니 저희 4명은 자주 어울려 놀았고 그렇게 몇 년간 지내다가 저와 신랑도 결혼을 하게 되었고 우연히 그 친구와 같은 아파트 다른 동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신혼집을 출퇴근 거리나 금액적인 부분을 맞춰서 갔는데 마침 그 친구네 아파트 한 곳과 시댁 근처에 한 곳이 있어서 신혼 때 시댁이 가까우면 안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 친구와 같은 아파트로 신혼집을 준비하게 되었고 저희는 집이 해결되고 나니 다른 부분에서는 충돌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신랑은 출장이 잦았고 친구의 신랑은 야간 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 밤이면 늘 그 친구와 저녁을 먹거나 가볍게 술을 한잔하면서 시간을 자주 보냈는데 그렇게 2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친구가 술을 먹으면서 저에게 고민 상담을 하더라고요. 나 요즘 땡땡씨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응? 땡땡씨가 왜? 무슨 일 있어? 요즘 손찌검을 하네. 그게 무슨 소리야? 손찌검이라니? 평소엔 괜찮은데 술만 먹고 오면 자꾸 손이 올라가. 술 때문에. 예전에 싸웠던 문제를 다시 꺼내서 화내고 엊그제도 나한테 술 먹고 와서는 소리 지르고 휴대폰 던지고. 다친 애는 없어.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네. 다행히 피하긴 했는데 자꾸 이러니까 무섭네. 그렇게 친구의 신랑의 폭행 소식을 한번 듣고 나니 만날 때마다 친구의 몸에 든 멍이나 긁힘 자국 같은 것들이 자주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걱정이 된 저는 신랑에게도 이 소식을 알렸고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혹은 왜 이런지 평소에도 종종 폭력적인 모습들이 있었는지를 물어봤고 저희 신랑도 제 친구를 걱정해주기도 하고 저에게 친구가 힘들 테니 나중에 집에서 밥이라도 한번 챙겨주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제 친구는 6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당연히 폭행. 그날도 친구는 집에서 늦게 오는 신랑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신랑이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새벽에 집에 들어온 신랑은 제 친구에게 바람이 난 게 아니냐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았고 그날 친구를 때렸는데 친구가 머리를 잘못 맞아서 쓰러지고 집에 119도 오고 결국 약한 뇌진탕 진단까지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폭행죄를 합의해주는 조건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집만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친구는 이혼 후 몇 달을 전 남편이 집에 찾아오지 않을까 불안해하기도 해서 신랑이 출장을 가는 날이면 저희 집에서 자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또 6개월 정도가 지나니 제 친구도 안정을 찾기 시작한 것 같았고 저에게 남자친구도 생겼다는 기쁜 소식까지 전해줬어요. 전 친구의 새로 생긴 남자친구가 궁금했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니 축하해주고 싶었거든요. 친구는 남자친구가 타질 사람이라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어서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친절하고 자상해서 전 남편의 아픔을 잊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저에게 남자친구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친구가 안정을 찾은 데는 그 남자친구분의 역할도 컸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저희 신랑과 친구가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제가 친구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하니 저희 신랑도 잘 되었다고 좋아했는데 그 말을 들은 친구는 들떠서 남자친구 자랑을 거의 1시간 넘게 하고 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싫지 않을 정도로 참 저에게도 기쁜 일이었죠. 하지만 친구에게 남자친구가 생기고 나서 저는 외로운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친구는 남자친구가 타지에 있다 보니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그 지역에 가서 놀다 오는 날이 많아서 신랑이 출장을 갈 때면 늘 혼자서 밥을 먹고 시간을 보냈는데 신랑의 빈자리보다 그 친구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에도 익숙해져 가던 어느 날. 그날도 신랑은 출장 중이라서 저녁에 간단히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네. 전화통화를 하는 도중 아파트 경비실에서 안내방송을 했는데 수학이 넘어서 같은 안내방송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당신 지금 어디야? 나? 어디긴? 지금 부산에 출장 왔지. 아? 경비실 방송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에이, 그럴 리가. 나 이제 숙소 들어왔는데. 그렇구나. 오늘도 고생 많았어. 응. 나 이제 씻고 다시 연락할게. 그렇게 신랑은 피곤한지 잠이 든 것인지 연락이 없었고, 그날은 친구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말도 따로 없었어서 간단한 맥주랑 안주를 사서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분명 집에 불은 켜져 있었는데 벨을 누르니 인기척이 없었어요. 그래서 잠시 어디 나간 건가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나 맥주 사서 왔는데. 나? 남자친구 온다고 해서 지금 밖이야. 오늘 집에 안 들어갈 것 같아. 맥주는 다음에 먹자. 그래. 데이트 재미나게 해. 그렇게 발걸음을 돌려서 집으로 가는데 제가 등을 돌려서 가는 순간 불이 딱 꺼지더라고요. 밖이라더니 이건 뭐지? 싶었는데 남자친구가 이미 집에 와 있나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출장을 다녀온 신랑의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의 짐에서 긴 머리카락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의 남편을 생각하면 그럴 사람은 아닌데 설마? 하는 순간 갑자기 지난번 통화가 떠오르더군요. 전화 수화기 너머로 들렸던 우리 아파트의 방송 소리. 그 소리가 생각이 났고 저는 그 길로 나가서 경비실로 갔습니다. 저랑 제 친구가 옆동이라 경비 아저씨와 잘 알고 지냈거든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 신랑이 요즘 여기 자주 드나들던가요? 안 그래 말씀드리려 했는데 요즘 왜 신랑분 혼자 다니세요? 제가 요즘 시간이 없다 보니 신랑이 먼저 친구 집에 가서요. 그러시구나.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술 드신다고 장 봐서 들어가시던데 맛있게 드셨어요? 네? 네네네. 잘 먹었죠? 추운 날 감기 조심하세요. 혹시나 했는데 그날 신랑이 제 친구 집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정말 괘씸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친구 집을 찾아갔던 그 다음 날에는 제가 친구네 집에서 맥주를 먹었고 맥주를 먹으며 전날 남자친구와 데이트한 이야기를 저에게 미주할 고주할 이야기했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 그게 저의 신랑이라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정말 이를 갈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내 남편과 바람을 피우는 여자가 친하게 지내왔던 친구였다뇨? 서로의 가정사정 다 알고 하루 이틀 본 사이도 아닌 그들이 어떻게 저를 기만하고 그럴 수가 있냔 말입니까? 이것들을 가만두지 않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고 전 그날부터 증거를 모으기에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밤 신랑이 휴대폰을 찾아보니 거래처라는 이름으로 장소와 시간만 적혀있는 문자가 많이 왔고 최근 문자를 보니 곧 어느 카페에서 보자는 연락이었고 저는 직감적으로 그게 제 친구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메모를 해뒀다가 저는 그 카페로 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카페에 가서 장복처럼 앉아있으니 신랑이 왔고 이윽고 친구가 들어오더군요. 둘은 옆에서 앉아서 치덕치덕거리고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까르르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제 눈에 확인을 하고 나니 이 새끼랑은 같이 살 수 없겠다 싶어서 이혼을 결심했고 휴대폰 카메라로 두 사람이 붙어있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앉아있다가 두 사람이 나갔고 저도 놓칠 사람 따라 나갔는데 두 사람은 카페 인근에 있는 모텔로 향하더라고요. 모텔로 가는 그놈에게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냐고 물었더니 아주 태연하게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라며 퇴근할 때 제가 좋아하는 마카롱을 사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옆에서 제 친구라는 년은 빨리 끊으라고 신호를 주고 있고요. 그 두 년놈들이 어찌나 가증스럽고 구역질이 나오던지요. 그날 오후 저는 신랑과 친구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저녁을 해주려고 하니까 집으로 오라고 했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한 이것들은 저 속여보겠다고 몇 분 차이를 두고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준비해 놓은 마지막 밥상에서 식사를 한 후에 디저트를 먹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하자라고 했더니 그들은 놀란 듯 절 동시에 쳐다보더군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얘랑 바람 피는 거 나 알아. 나 그렇게 바보 아니야. 이혼해. 미안해. 언제 알았어? 그게 뭐가 중요해. 이혼하자. 그리고 제 이벤트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혼한 친구의 전남편 즉 제 남편의 친구였던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놓은 상태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그 전남편이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는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친구와 제 남편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전 말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꼴에 제 친구를 보호하겠다고 달려들었다가 보기 좋게 신나게 얻어터졌고요. 저도 솔직히 화가 난 상태이다 보니 웍을 들고 가서는 그 두 년놈들을 후려팼습니다. 웍이 좀 무게가 나가는 것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 팔목이 시원찮아서 가벼운 걸 사용했던 게 너무 후회스럽더군요. 그 난리를 떨고 나서 지쳐서 자리에 앉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 내 전남편한테 이야기 다 들었다. 너네 이혼한 이유가 그때부터 내가 내 남편한테 추파 던지고 어떻게 보고 싶어 하는 걸 남편이 눈치채서 내가 처맞은 거라며? 그런데 어쩜 나한테는 내가 피해자인 척 그러니? 내가 너 같은 걸 친구라고 뒀다니. 그리고 당신 이혼해줄게. 쟤랑 살아. 난 이 남자랑 살아보려고. 라고 했더니 남편의 발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미쳐 날뛰더라고요. 니들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냐면 말이죠. 이놈이 뭐 눈에 뭐만 보인다더니 솔직히 친구 남편과 저는 아무 사이 아니고요. 이혼할 거 속이나 터져 죽으라고 내뱉었던 말이었습니다. 친구 전 남편도 눈치가 있어서인지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듣고만 있어주더라고요. 절대 안 된다는 남편에게 웃으며 이야기해줬습니다. 좋게 이혼하자.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걸고 넘어지면서 뭐 폭행이네 만회하면 나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소송 이혼 준비 들어갈 거고 네가 다니는 회사 시댁 식구들, 우리 집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 아니 세상에서 널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니들이 해온 짓 까발릴 거거든. 너도 마찬가지고. 둘이 그 멍청한 머리 잘 돌려봐. 뭐가 나올지. 그리고 내 집에서 좀 나가줄래? 하고는 그 두 년놈들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인기간이 짧음에도 나름 위자료도 좀 챙겼고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소문을 안 내도 이미 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그런 둘의 낌새를 눈치챘었나 보더군요. 제가 이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경비실 아저씨부터 미용실 아주머니까지 제게 위로의 말을 건네며 제 친구였던 그 여자를 욕하시더군요. 이래서 사람이 죄짓고 살아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죽고 못 살 것 같던 그 둘은 같이 물고 발며 살 줄 알았는데 그 길로 찢어졌다고 하더군요. 지 남편한테 쳐 맞아가면서까지 쟁취한 사랑인데 왜 놔버렸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이젠 상관없는 사람들이니 제 인생 살아가려고 합니다. 후련하게 복수할 수 있어서 그런지 더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없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8년차, 7살 아들 4살 딸. 육아휴지 눈치 안 보고 쓰는 회사 다녀서 처녀 쪽부터 다니는 회사 애들 키워놓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엔 과묵한 분인 줄 알았는데 놓친내 입방정 떨다가 혼사 깨질까봐 온 집안이 합세해서 시어머니 입단속을 시킨 거였습니다. 결혼 전에 시어매가 별개소리를 남편한테 짓거려도 남편이 나한테 전하지 않고 무시해버려서 이 정도로 경우가 없는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서야 시어매 남녀차별에 취직도 몇 해 전 외국으로 해서 영 끊고 살고 싶어하는 시누이가 남동생 결혼 전에 시어매가 얼마나 머리 민 소리를 짓거려 했는지 알았지만 이 글에서 내가 열받은 시점은 신혼여행부터니 패스 신혼여행 몰디브로 갔습니다. 현지 도착해서 호텔 도착해 양가 부모님 전화를 드리려는데 공항에서 탄 택시가 우리를 엉뚱한 호텔에 내려줘서 체크인이 좀 걸렸습니다. 애교 있는 목소리로 어머니께 먼저 전화드려서 잘 도착했다 하니 대뜸 누구한테 먼저 전화했니?
친정에서부터 했니? 아니면 이제 결혼했으니 가르칠 게 많을 거라. 예상은 했다만 이런 거부터 가르쳐야 하다니 눈앞이 깜깜하다.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무조건 시댁이 먼저인 거야. 이딴 소리로 20분 넘게 통화. 그때는 뭘 몰라서 어머니 왜 저러시는 건지 몰라 우선 죄송하다 하고 끊었습니다. 바보 멍청이 같이 신랑한테 속상하다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가라 마셔도 시원찮은 옛날 뿐이잖아. 네가 차 마시던 그 이후에도 명절에 친정 못 가게 하려고 남편 식혜에 술 타길래 내가 운전하면 되지 하고 신랑 데리고 나갔다가 몇 날 며칠 전화로 시달리고 연차 내고 아버님 생신 아침 생일상으로 다 차려드리고 화기애애한데 저녁 때쯤 우리 집 부모님이 전화 안 한다고 뭐라 하길래 우리 아버지 환갑이셨는데 그때 전화는 하셨냐 했다가 또 시달리고 그때마다 신랑이 다 늦게 커트하긴 하지만 꼭 그거지 발사기 같은 옛날 분이라 진짜 입을 찢어 놓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진짜 연 끊을 일이 터지고 야 말았습니다. 첫째 같고 아직 성별 모를 때였는데 나보다 몇 주 먼저 친정 새언니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별도 몇 주 일찍 알았습니다. 성별은 아들 시댁에서 둘러앉아 밥 먹다가 새언니 아들 가졌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 한숨 푹 쉬더니 한쪽 무릎 세우고 벽 보고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애는 아직 성별 모르는데 너는 딸이겠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딸이면 어땠어요 어머니 했더니 진심 황당하던 얼굴로 개 논리를 펼칩니다. 니네 회사에서 너 왜 쓰냐 회사 잘 굴리라고 쓰면서 돈 주지 너 니가 왜 우리 집에 들인 거 같냐 어서 부모 덕 보고 살라면 값을 해야 할 거 아냐 여기서 내가 값이라뇨 진심 몰라서 물었습니다. 아들 낳는 게 네가 값하는 거라 함 정말 시부모 덕이라고는 결혼할 때 1억 2천 집값에 보탠 거랑 다이아 세트 하나 있는데 나 SUV 해가고 친정에서 8천만 원 내 돈 5천만 원 보태서 혼수하고 전세값에 보탰습니다. 따지고 보면 내가 더 했습니다. 아 그래 시부모가 준 돈은 없었습니다. 이보다 작은 평수 살아야 한다 치더라도 아들 낳아 값을 하라는 건 무슨 개소리인가요? 그 소리 듣고 시누이가 놀래 자빠지면 엄마 지금 뭔 소리 하냐고 나한테 언니 기분 상했을 텐데 미안하다고 대신 빠른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왜 사과하냐고 신우 그 자리에서 등짝 스매싱을 맞았습니다. 얘가 왜 기분이 상하냐 손자 못 보게 생긴 내가 더 기분 상한다고 합니다. 나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났습니다. 시아버님께 정말 죄송한데 먼저 일어난다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허락해 달라고 시아버님이 어서 가라 하며 배성을 지르는 시어머니에게서 나를 뜬떠밀어 구해내줬습니다. 이러는 동안 남편은 한마디도 안 건드렸습니다. 주차장에서 처대 가지고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해서 사람이 가슴에 화가 많다며 나한테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내기는 흘려도 애가 들었다 하니 앞으로 입 조심시키겠다 시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집에 가는 길에 남편 새끼가 꼭 그랬어야겠냐며 엄마는 잘못했지만 아버지 안쓰럽다고 아버지 말대로 엄마 옛날 분이라서 그런 건데 그냥 좋게 넘어갈 수 있지 않았느냐 중얼거렸습니다. 차 세우고 내렸습니다. 택시 타고 친정 내 딸이 거기 아들 낳으러 팔려간 거냐 시아버지께 전화해서 떨리는 목소리 가까스로 눈물 참으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아버님이 죄송하다 시어매가 실언했다 제발 애들 이혼은 생각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2달간 친정에 있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신랑이 찾아와도 문도 안 열어주다가 신랑이 짐 싸서 친정으로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이 성별이 밝혀졌습니다. 아들 시어매한테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딸일 거라 뭐라 하는 것도 싫었지만 아들이라고 좋아할 거 생각하니 더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러다 슬슬 성별 밝혀질 때가 됐으니 시어매 계속 전화로 닥달해 댔고 결국 내가 풀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다 들리는 왜 말 안 해 딸이지 딸이니까 말 안 하는 거지. 그거 듣다 빡쳐서 전화 뺏어서 아들입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 후 남편한테 내 눈앞에 시어매 그림자라도 띄거나 전화라도 오게 하면 바로 이혼 도장 찍을 거다 시댁 가고 싶으면 너 혼자 가던가 말던가 난 너 없어도 사니까 이혼 당하기 싫으면 남편 것을 똑바로 해라 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신우한테 들은 얘기지만 계속 전화해대고 찾아오면서 애 보여달라고 난리치던 시어머니한테 신랑이 가서 거실 바닥에 드러놓아 울면서 나 이혼 당해서 철옹이 같이 사는 거 보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2배로 난리를 쳤습니다. 2달 친정에 있다가 엄마가 가게 일이 힘드셨는지 대상포진에 걸리셔서 옮으면 안 된다고 우리 부부를 신혼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좋은 조리원 예약해 주셨는데 신랑한테 조리원 이름 들어가는 당일날까지 말을 안 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말할까봐. 근데 조리원 나와서 친정에 3주 더 있다가 우리 집에 간지 일주일도 안 돼서 신랑 없는 틈을 타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 내 새끼 보여달라 하길래 싫어했습니다. 여기 어머니 새끼 없어요. 저녁에 나와요. 저 안에 있는 건 제 새끼고였습니다. 세상에 내 팔꿈치를 붙들고 울고 오는데 미안하다는 말은 아무리 되뇌어봐도 없었지만 내가 말이 헛나왔다. 아들일 줄 몰랐다. 저녁에 신랑이랑 같이 찾아간다 하고 도망치듯 들어왔습니다. 저녁에 신랑이랑 아이 안고 같이 가서 보러 오실 거면 먼저 저에게 연락하시되 내가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다. 명절 오긴 오는데 친정 못 가게 하면 신랑 버리고 애만 데리고라도 간다. 또 막말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제 앞에서는 담으셔라. 막말의 기준은 내 기준이다. 겁나시면 그냥 저한테 말하고 싶으시면 날씨 얘기만 하셔라. 부글부글하는 표정 보면서 희열을 느꼈습니다. 한동안은 잘 지켜졌고요. 1년에 시부모님 생신, 명절, 큰애 생일 딱 이렇게 5번 만났습니다. 그 후로 애 보여달라 난리였지만 신랑이 컷했고 좀 크고 나서는 신랑이랑 애만 보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다 둘째 가지고 딸인 줄 알았을 때 큰애한테 여동생 태어나면 만난 거 뺏기고 엄마가 동생만 예뻐할 거라고 나왔을 때 또 개소리를 했습니다. 어쩐지 애가 몇 날 며칠을 동생 싫다고 울고 짖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지. 그래서 뱃속 딸한테 미안하지만 전화해서 시어머니한테 사자후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신랑 앞에서 우열하며 탈진을 했습니다. 나 응급실 다녀오고 나서 또 시어머니가 소리 지른 거 사과하라며 전화 와서 신랑 없는 척 받았다가 스피커폰으로 다 들려주니 그 길로 남편이 가서 정말 다 뒤집어 뻗습니다. 시아버지한테 딱이 맞고도 안 멈췄다 했습니다. 시내 특파원이 다 전해졌어요. 시어머니 핸드폰 부셔버리고 내 새끼들 태어나기 전부터 차별하고 우애 깨놓는 사람한테 할머니 자격 줄 아냐고 나타나지 마라. 나타나면 그때 내가 엄마 앞에서 혀 깨물고 죽어버릴 거다 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가 이 말에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냐 딱이 때렸는데 엄마가 먼저 시작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매가 자기 손주 귀여워 놈을 좀 쳤기로 써니 노인네는 이렇게 잡냐 울며 울려 하길래 지금 울기라도 하면 엄마 정말 양심도 없는 거라고 어디 한번 울어봐라고 신이가 2차 폭발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차별설음 다 쏟아내고 한동안 시어머니 티 죽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애 안 보여주고 신랑도 안 가고 아주 마음 편히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키우고 복직했습니다. 가끔 전화는 왔지만 내가 살얼음기게 받으며 또 아들이 나래질까 할 말만 하고 끊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주 전화 안 하시는 시아버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 갑상선암이라고 마음 같아서는 네 아버님 그거 예후 좋은 암이잖아요. 관리 잘하시라고 하세요 하고 끊고 싶었으나 생각보다 낙심한 것 같다며 시어머니도 예전 같지 않다고 막내 자주 하길 하고 살길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사실 시아버님은 방관은 하셨지만 뒤에서 참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일부러가 아니라 저절로 고마움이 생기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게 겨우 작년 봄 수술 잘 됐고 예후 좋고 얼마 전에 한 정기검사도 때끝 얼마 전 작은 애 생일이라 온 가족 회식 갔다가 시댁에 차 마시러 갔습니다. 오디를 사와서 먹는데 손에 물이 잘 드니 애들 옷 버릴까봐 나랑 신랑이 애들 입에 넣어뒀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오디에 애들이 신기해하고 그러다 딸아이가 오디를 만져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궁금하다고 생일이라 좋아하는 예쁜 옷 입어서 물들면 속상할 텐데 했더니 어쩌지 하면서 애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시어매가 옷 벗고 만지라고 했습니다. 날이 더워서 원피스 안에 팬티랑 속바지밖에 안 입었고 여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딸이 뭐이 몸은 소진하니까 했습니다. 뭐 여절아 조심해야 한다 그런 걸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냥 아들 딸 둘 다한테 아무데서나 훌렁훌렁 벗고 그러면 안 된다. 소중한 곳은 언제나 깨끗해야 한다 가르치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가시나 속살에 금칠했나 비싸게 분해 너무 그래도 남자들이 좋아하네. 이게 내 살한테 할 소리입니까? 이 소리 할 때 남편은 잠시 차 빼러 갔습니다. 지 아들 없이 나만 있으니 긴장이 풀어졌나 봅니다. 나 그 자리에서 과일상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 후로 했던 말은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10수번. 내가 말 실수할 거면 그냥 다물라 했죠. 몇 번.
시아버진 포기하고 애들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 나와 시어머니 대치 중에 남편이 들어오자 갑자기 눈물바람으로 며느리가 팬다고 울고 지쳤습니다. 하 웃음이 나더라. 그 순간에 당신이 맨날 그랬지. 어머니 옛날 분이셔서 그러니 나보고 이해하라고. 아니 너네 엄만 그냥 못 배운 거야. 경우가 없는 거야. 무식한 거야. 우리 부모님이 너네 엄마보다 3살이 더 많지만 이런 소리 하는 거 봤냐? 7살이 많으신 시아버지가 이러는 거 봤어. 뭐 대충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 엄마 욕을 면전에 두고 하니까 표정이 일그러지길래 방금 내 딸한테 시어머니가 뭐라 했는지 다이렉트로 귀에 꽂았습니다. 남편 분으로 바들바들 떨길래 안방 가서 애들 챙겨 할아버지께 인사시키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신랑 그날 이후로 시댁에 거주 중입니다. 이혼할 거라 했다고 합니다. 쇼한다고 합니다. 마누라가 직장 탄탄해서 소송해도 애들 친권 못 가져오고 한 푼 건질 것도 없다며 다 엄마 때문이라고 한다고 딱 일주일 그렇게 난리치고 엄마 너한테 사과하게 만든 다음 다신 안 보고 살게 해주겠다며 자기 버리지 말라고 출근하면서 주말엔 집 밖에 몰래 나와서 매일 전화로 빌고 또 비는 중입니다. 근데 남편이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무릎 꿇고 넋 나가 사과하는 거 보지 않으면 이혼하고 싶습니다. 분위기 안 풀립니다. 정말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움켜진 듯 답답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